飛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양식 산업과 더불어 적조, 고수온, 저수온,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귀중한 수산물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한파, 슈퍼태풍 등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우리의 양식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상 해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양식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준비와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온이 상승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평균 표층 수온 상승이 1.23도씨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6배 높은 수치입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표층 수온이 현재보다 약 3에서 5도씨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는 전 지구 평균 수온 상승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의 약화와 같은 전지구적 스케일의 기후변화 요인과 저희도로부터 우리나라로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대만 한류 세기의 강화가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국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지역적인 온실가스 증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해왕으로 인해 주요 어종들의 산란 시기나 산란량이 변화하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해파리나 페리독소 같은 유해성 해양생물이 대량으로 번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풍이나 적조, 고수온 같은 자연재해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고수온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영의 한 양식장, 2018년도 당시 고수온 때문에 큰 피해를 본 곳 중 하나입니다.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온 높아갖고 고수온 때문에 우리 폐사가 많지. 한 7, 8톤 찌겠지. 올해 같은 경우는 1도 더 높기도 말이 있던데 엊그제 교육 갔더만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죽는다고 하지. 가수가 이제 더 심해진다고 하지.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는 없어도 사전에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 규모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장의 피해를 줄이고 양식 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현명한 양식장 관리 방법. 첫째, 현장의 어업인들은 자발적으로 방제에 참여하고 기관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안 및 양식어장의 해양 환경을 파악하고 양식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용존 산소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수온은 약간 높게 나온 걸로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어업인들에게 간담회나 교육을 통해 자연재해 조기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태풍에도 사실상 손상을 받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좀 줄였다는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현명한 양식장 관리 방법. 둘째, 바로 양식장 방제 매뉴얼을 잘 따르는 겁니다. 적조, 고수온, 저수온, 태풍이 발생했을 때 양식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매뉴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식장 피해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는 적조 현상. 적조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땐 이렇게 대비하세요. 판매가 가능한 양식 생물은 조기 출하해서 사육 밀도를 낮추고 먹이 공급은 줄이거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적조가 발생했을 시엔 육상 양식장의 경우 사육수를 조절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를 차단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고수온입니다. 여름철 수온이 28도씨에 도달하는 해역에는
고수온 특보가 발령됩니다. 이에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식생물의 관리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수온 발생 이전인 수온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비타민이나 면역 증가제 등을 혼합한 사료를 공급하여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수온이 26도 이상인 경우에는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판매 가능한 양식생물은 출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수온기에는 용존산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육 밀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하여 산소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연쇄 구근병, 스쿠티카충 등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산용 백신을 접종하고 수산질병관리원 등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저수온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저수온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수온 특보는 수온 4도 이하로 내려가는 해역에 발령됩니다. 이렇게 수온이 내려가면 양식생물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병에 대한 정력이 떨어져 폐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동 전인 12월 이전에 시설물을 점검 보강해서 폭설과 강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저수온에 취약한 돔류는 월동기 이전에 출하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먹이는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에서 환경 조건이 열악한 경우 일반적인 수심보다 더 깊은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태풍입니다. 2012년도 태풍 볼라벤과 댐빈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경우 태풍 피해에 대비해 탁수유입 방지를 위한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붕, 하우스, 축대 등을 보완해주고, 또한 배수라인, 여과기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단수와 정전에 대비해 발전기, 비상 양수기를 점검하고 액화산소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는 풍파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식어의 도피 방지를 위해 보호망을 설치하고 닻이나 부자 등 가두리 시설물을 보강해 피해를 방지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하식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시설물 유실에 주의하고 앞으로 태풍 정보에 따라 수하식 시설물 설치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연재해에 대비한 현명한 양식장 관리 방법. 셋째, 양식생물과 양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앞장서온 국립수산과학원의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어업인들은 유익한 각종 정보들을 웹이나 휴대폰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시스템의 환경정보가 어업재해가 빈번한 해역의 수온을 측정해 실시간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양식어가에서 웹이나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수온 위성 영상으로부터 적조 속보, 해파리나 페리 독소 속보, 예상 해왕 같은 알찬 환경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한편 정부에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따라 적조, 고수온 및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생물과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대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그동안 고수온, 저수온, 적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양식생물과 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효과적으로 양식생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협업하여 매뉴얼을 잘 따른다면 양식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대처해서 풍요로운 양식수산물을 수확하기 바랍니다.